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트럼프 취임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20일이니까 아직 이제 채 보름이 남지 않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취임하자마자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린란드 이슈라든가 파나마 운하 이슈 같은 것들을 제기하는 걸 봐서는 미국 패권주의는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몇 가지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는 네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문제겠죠. 가스 관련된 이슈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 문제, 특히 이제 캐나다 관련된 관세 문제가 중요하게 이슈로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의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정책, 그 중에서도 이제 가스, 바이든 정부 때 수출을 일시 제한했었던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네 가지 중심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란 문제인데요. 이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때 기존에 이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제 다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실시했었던 게 2019년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란의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가 그 이전에 300만 배럴 이상대에서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만 배럴대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좀 제재가 풀어졌었던 부분이 있었죠. 특히 이란의 원유는 제일 많이 사줬던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요.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포대가리 형태식으로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식의 형태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의 원유 수출량 같은 경우가 2020년대 일간 190만 배럴에서 2024년도 11월 같은 경우는 한 332만 배럴 많이 늘었었죠. 이에 따라서 원유 수출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170만 배럴 정도를 수출하고 있고, 이게 대부분 중국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과거 트럼프 일기 때처럼 다시 억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 170만 배럴의 원유가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오펙의 증산 가능성 계속 유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물론 최근에 74불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유가가 이렇게 오펙 국가들의 희망과 기대보다도 낮은 상황에서 이란의 물량 감소 가능성은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개연성 분명히 좀 있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물량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물량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란이 어딘가에 대해서 이 물량을 뿜어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란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미국과의 또 마찰이 발생할 거고, 그러한 국제정세 불안 요인은 유가의 강세, 상승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트럼프의 재집권 취임 이후에는 유가가 좀 올라가는 구간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미국의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막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아무도 모르죠. 지나봐야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다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 그런 의사를 펼쳤을 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처럼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는 그래도 70불 언더로 생각하기보다는 75불 내외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최근에 유럽의 가스 가격이 MMBTU당 11, 12불대에서 14, 15불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의 가스 재고가 지난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 가스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 요인으로 일단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가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금 전쟁 이전과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량은 어느 정도 줄었냐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막히게 돼서부터는 거의 한 93% 가까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물론 러시아가 가스 수출을 파이프라인으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LNG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물량도 분명히 이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거나 심리적으로 기존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스의 조달 공급에 있어서 문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부분은 미국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정책, 트럼프의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트럼프 집권 시기에 트럼프가 유럽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가스에 대해서 프리덤 가스라고 해서요.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를 쓰는 것보다는 미국의 프리덤 가스를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던 거고요. 사업가인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물량을 유럽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가스가 이제 끊기고 그러면 우리 걸 더 써라라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유럽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주제의 사실입니다. 최근에 뭐 독일 경제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유럽의 핵심은 어쨌거나 독일이고요. 독일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고 있고요.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 상황이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에는 제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비용 부담, 뭐 산업 전반에서의 비용 부담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또는 마이너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 그 상황이 개선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이프라인이 막히게 되면은 개선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될 개연성도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I don't care겠죠.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유럽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뭐 겨울은 매년 오는 거니까요. 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좀 더 높여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 이것도 분명히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이슈가 미국의 이제 가스 수출 관련된 이슈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에 기허가 받거나 아니면은 진행 중인 거를 제외하고는 신규 수출 허가 제한 정책을 일단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시 풀어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에 대한 중요성을 트럼프는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미국 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헨리허브 가스 가격 같은 경우가 뭐 2불대 초반에 있다가 지금 3.6불. 물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특수성도 감안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스 가격이 올라간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근데 미국이 앞으로 LNG 수출을 계속 확대해 나가게 되면 미국 내 가스 가격은 구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 부분을 바이든 정부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거냐라고 하면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 가스 수출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국의 가스 LNG 수출 가격은 기본적으로 내수 가격이 연동되는 구조로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수출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가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란 문제 유가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가스 가격 물론 공급 과잉, LNG 공급 과잉이 향후 2, 3년 내에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미국 내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의 LNG 수출 가격이 공급 과잉과는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가스 가격은 3.6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가격 대비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실 때는 미국이 가스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가스 가격의 강세를 유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좀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관세 문제인 건데요. 뭐 트럼프가 지난달에 언급했었던 내용이죠. 캐나다, 멕시코 딱 집어서 이제 뭐 관세 25%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캐나다 이슈예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지난 8년 동안에 대미 무역 흑자가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국가인데 그러면 제일 많이 늘어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의 8, 90%의 기여를 한 게 뭐야? 라고 하면 그게 원유이거든요. 캐나다 원유는 원유 수출량 기준 놓고 봤을 때 거의 99%가 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캐나다 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오일 같은 경우는 되게 라이트한 원유들이에요. API 기준 놓고 봤을 때는 45 이렇게 상당히 경질유에 가깝고요. 경질유이고요. 초경질유죠. 근데 캐나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헤비 크루드입니다. 무겁습니다. 끈적끈적하고요. 근데 이게 캐나다 원유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리파이너리에 투입돼야 되는 원유의 기본적인 성상 자체가 한 API 기준, 뭐 API라는 거는 딱히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략 32에서 33 정도의 원유가 투입이 되는데 경질유를 희석해서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원유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거는 미국의 니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캐나다 원유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내수 가솔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불가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트럼프가 이렇게 뭐 말을 이미 뱉어놓은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관세 유리라든가 아니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정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액션이라도 분명히 좀 취할 개연성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좀 더 되는 상황을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캐나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속이 답답한 좀 구간이 좀 지속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캐나다의 대안은 미국으로 보내는 원유를 이제 좀 아시아로 보내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작년에 그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버타에서 캐나다 서부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완공이 되면서 미국 외에 수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같은 경우는 캐나다 원유 수출량이 평균적으로 과거에 98, 99%였습니다만은 지난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9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확대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미국은 이 회비를 또 어디서 조달할 거냐? 뭐 베네수엘라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 전개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거나 판단할 수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이슈는 이게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의 이제 그 무역 정책에 관련된 입장을 좀 나름대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8년간 대미 무역 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를 순서대로 보면은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 만약에 캐나다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을 때는 캐나다, 멕시코 다음에는 이제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유나 가스를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일단 미국의 원유 가스를 많이 도입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중동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조달 기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그걸 바꿀 수도 없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슈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란 문제, 이거는 유가의 강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미국 가스 문제 같은 경우도 미국 가스가 외부로 많이 수출하게 되면 내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거는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미국 가스 수출 가격의 강세를 유발할 수도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캐나다 관세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리트머스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겠다. 이게 만약에 트럼프의 말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이 화살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변화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